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트럼프가 실패하면 미국은 공산화됩니다. 트럼프가 USAID 폐쇄로 이념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미국 파괴에 헌신하는 모든 미국 기관, 즉 미디어, 대학, 로스쿨, 민주당, 페미니스트, DEI 계획자 및 기업, 블랙락으로 대표되는 월가, 모든 내각 부서와 모든 연방기관이 관료조직의 제도화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몇몇 임명자들이 미국 정부 전체와 교육 및 미디어 기관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티저널의 이번 달 이슈에 실린 기사 반혁명 청사진 카운터 레볼루션 블루프린트에서 저자인 크리스토퍼 루포는 미국 정부가 적의 손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2020년 대선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정치 기부금의 86%를 민주당이 보냈습니다. 노동부 직원들이 88%를 민주당이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2%, 교육부 직원들은 97%를 민주당이 보냈습니다. 루포는 이러한 일방적인 정치 기부가 좌익 이념과 활동주의 보루인 기술회사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합니다. 경제정책, 부채 자금 조달, 수입 증가를 담당하는 재무부는 오바마 정권 때 재무부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관료조직, 소수자 및 여성 포용 사무소를 추가했습니다. 루포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에도 계속 운영되었고 비판적 인종 이론을 운영 이념으로 선전하고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재무부 직원들에게 미국이 400년의 인종 테러 역사를 가진 체계적인 인종주의 국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이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 동안 재무부에 또 다른 활동적인 좌익 관료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인종평등을 위한 상담원 있는 평등 허브입니다. 유대인 재무장관 제닛 옐런과 흑인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는 소수민족 소유 기업에게만 대출해주는 87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발표했는데 이는 1964년 시민권법과 제14차 개정안을 위반하는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정책입니다. 미국 납세자들이 자격 있는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 소유 기업이 재빨리 만들어졌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옐런이나 해리스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부는 연방 계약자들에게 DEI를 시행하도록 강요했고 자선단체에 대한 면세기부금이 인종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보고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닉슨, 레이건,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이러한 관료 조직들이 대통령의 정책에 따르게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적 가치에 반대하고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가치를 그 자리에 대체하는 적대적인 공무원으로부터 대통령과 국민의 권력을 되찾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요인을 제시합니다. 루포는 트럼프 2기가 실패하면 미국의 실험은 끝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관료적 통치가 헌법적 질서를 삼킬 것입니다. 트럼프와 몇몇 임명자들이 미국 정부를 이끄는 극좌 이념의 수백만 명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미국과는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념가들과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미국과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오랫동안 자유주의자들이 공격을 받아온 공무원들의 역량과 객관성은 클린턴 정권이 흑인과 여성을 위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백인 남성 고위 공무원을 조기에 퇴직시켰을 때 끝났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조치의 일부일 뿐입니다. DEI 군단은 수십 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백인 이성애자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믿음이 확고하고 차별적인 적극적인 조치로 시작된 과정을 마무리하여 정상적인 백인 미국인을 법과 지위에서 2등 시민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가와 서구 문명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호소할 수 있는 선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민주당 판사들과 몇몇 태어난 공화당 판사들은 트럼프의 노력을 막으려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 국민을 짓밟아온 것처럼 트럼프는 그들을 짓밟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각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선의가 작동할 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계급 간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폭력입니다. 마르크스는 폭력이 역사상 유일하게 효과적인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닌, 스탈린, 마오, 폴포트는 폭력에 의존했습니다. 인종, 성별, 성적 취향에 근거한 개방된 국경과 법적인 특권으로 미국을 파괴하려는 내부의 적을 다룰 때 선의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효과적인 힘입니다. 미국 혁명이 보여주듯이 폭력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충돌은 물질적 이익에 기반한 경제 계층의 충돌이 아닙니다. 충돌은 이념적입니다. 미국의 사악한 세력이 인종, 성별, 성적 취향 특권에 기반한 사회로 생명의 능력 기반 사회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레닌과 마오가 러시아와 중국 사회에 가한 것과 같은 이념적인 투쟁입니다. 트럼프가 좌파 연방 관료를 대대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X 사용자 레딧 라이스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 레딧의 서브 레딧 활동의 74%가 표준 정부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하며 게시물의 3분의 2가 9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수천 명의 연방 직원이 납세자 자금으로 지원되는 시간을 직무를 다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레딧 사용자는 우리는 파시즘에 대항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좌파 비판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과장된 수사법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른 사용자는 동료들에게 내부 정보를 계속 유출하라고 촉구하면서 직원들이 레딧에 메모와 회의 주제를 게시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방금 했는데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세요. 사람들은 정보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연방 직원이 근무 중 당파적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연방 법률 위반입니다. 이들을 모두 자를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드러내고 일부 직원들은 공개적으로 행정부의 의지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들을 다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연방 직원들이 새 행정부에 반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현재 저항의 규모와 강도는 전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방 관료제는 당파 정치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백악관 어느 당이 장악하든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보수주의자들은 관료제가 점점 더 정치화되어 자유주의 정책을 선호하고 보수적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국가에 대한 오랜 비판자 전 하원 의장 뉴트 깅리치는 현재의 반발을 깊이 자리잡은 자유주의적 반대의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깅리치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대기적인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좌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무부를 청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더 나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깅리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더 힐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14개 연방기관의 직원들이 기부한 선거 기부금의 95%가 이전 선거 주기 동안 힐러리 클린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정치적 정렬은 연방 인력이 본래 있어야 할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조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트럼프가 좌파의 캐시카우 USAID 폐쇄를 시작으로 좌파와 이념적인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접속하면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활동을 동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통제하에 다시 복귀시킬 계획일 수 있다고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성명을 포함한 다른 보도에 따르면 USAID가 완전히 폐쇄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USAID 폐쇄는 트럼프가 집권 후 첫 몇 주 동안 한 많은 극적인 조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USAID가 해외 재난 현장에서 구호품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USAID 로고가 붙은 쌀이나 곡물 자료를 여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USAID가 아닙니다. USAID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정부의 정권교체 작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USAID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해외의 그림자 정부로 기능하는 NGO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여 미국 개입주의자들이 전복하려는 선출된 외국의 정부를 잠식합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대부분 외교정책 지향 뒤에는 USAID의 흔적이 보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조지아, 그리고 그 너머까지 USAID는 외국인 내정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미국인들을 격노하게 할 만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USAID 활동을 90일간 중단하라고 명령하자 미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언론 매체들이 미국 달러가 흐르지 않자 문을 열어두기 위해서 애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 매체의 90%가 미국 정부 즉 USAID의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독립적인 미디어가 없고 미국 행정부의 선전 노선을 따르려는 가짜뉴스 매체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미국 자금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뉴스 매체가 미국 정부가 게재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사를 게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부분의 미국 주류 미디어 기사는 우크라이나의 지역 미디어의 보도에서 유래하는데 전장 뉴스에서 사상자 우크라이나 군대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뉴스는 전부 미국 정부 지원 미디어 매체에서 작성해서 우크라이나 매체에게 보도하라고 준 것이고 이것이 미국과 다른 서방 미디어에서 채택됩니다. 이는 미국 시민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스를 위해서 주류 미국 미디어 보도에 의존하는 의회와 같은 미국 정부 매체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폐쇄적인 선전 루프입니다. 바로 이것이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USAID는 완전하고 투명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기관은 완전히 문을 닫고 직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USAID는 소로스와 클린턴 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해왔고 코땡땡 바이러스 기능 추가, 게인업 펑션 연구를 위해서 수천만 달러를 관련 기관에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USAID는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한 1000개 언론기관에 6,000명 이상의 언론인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전 세계에 부정선거를 전파하는 한국선관위의 A웹에도 거액의 자금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